안녕하세요.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. 오랜만에 다시 또 저희 집 주방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도 낮에는 사무실에서 엄청 좀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오늘 좀 녹화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냥 집에 와서 하기로 하고 밥 먹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 돼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엄청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잘 판매가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. 바쁘다고 정신이 없다고 해서 그게 꼭 매출로 이렇게 등가로 연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. 비즈니스가. 소사업 하신 소상공인들은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. 예전에는 진짜 몰랐는데 회사 다닐 때는 주위에서 누가 사장님들이 바쁘다 그러면 속으로 떼돈을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네요.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고 했다가 엎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바쁘기는 엄청 바쁘고 힘도 드는데 그러다가 어디선가 하나 터지겠죠. 그거 기대하고 그거 바라면서 또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. 또 최근에는 또 유료 강좌를 좀 2개씩이나 신청해서 지금 보고 듣고 있어서 하나는 이제 PL 관련된 거고 하나는 이제 페이스북 기반으로 한 그 마케팅 쪽 그 강좌 제가 너무 그 부분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지금 동시에 공부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공부 거의 수험생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릴 때 했어야 될 어릴 때 안 했던 공부를 이제 나이 먹어서 지금 50대에 접어들어서 하고 있네요. 힘듭니다. 자, 오늘 제가 녹화를 좀 하려고 한 거는 제가 이제 지금 PL 공부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어쨌든 올해는 좀 본격적으로 PL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옮기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드는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좀 기록을 남기자라고 하는 의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PL에 관련된 제 느낌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좀 밤이 늦어서 그런가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. 최근에 제가 좀 그 PL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PL은 그냥 못 모르고 저도 한두 가지 런칭은 해봤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그런 달라진 게 어떤 거라고 느꼈는지 그냥 제 생각, 그냥 주관적인 생각들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. 이 그림은 제가 최근에 그 PL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PL을 좀 성공적으로 론칭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.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유튜브 보고 혼자서 그냥 따라 하듯이 했을 때와 지금은 조금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PL 방식도 예전 방식이 또 그만큼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다 보니까 또 여러 경쟁자들이 또 여러 그 PL 론칭해서 이렇게 비슷한 제품들을 팔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예전 방식은 이제 퇴화되고 거기에 하나씩 둘씩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이 애드가 돼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아마도 더 그러겠죠? 갈수록 어쩔 수 없죠. 예전에는 솔직히
이 SNS 부분이 상대적으로 없지는 않았는데 2,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.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저는 느낌상으로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예전에 제가 할 때만 해도 한 2, 3년 전, 2년 전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마존 그 매니지먼트 능력하고 특히 최적화하고 키워드 발굴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주였고, 그리고 이 부분 마케팅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껏해야 그 쿠폰을 이제 무료 쿠폰이나 혹은 뭐 한 85%, 75%짜리 그 디스카운트 쿠폰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데는 효력이 없어졌죠. 오히려 그런데 잘못 선정해서 디스카운트 쿠폰을 작업을 하다가 어카운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례들도 최근에 좀 많이 듣게 되고요.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SNS 방식을 통해서 페이스북, 인스타, 혹은 뭐 매니챗, 유튜브까지 그런 곳을 통해서 마케팅을 해야지 제대로 효과를 보는, 어쨌든 이 사이즈가 정말로 저는 피부로 느끼는 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로서는 사실 저는 뭐 페이스북, 인스타, 매니챗 거의 안 했었는데 2년 전에 론칭하느라고 페이스북 잠깐 좀 해보고 이 두 가지는 아예 하지도 않았었거든요. 그리고 제품 소싱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거의 비슷하긴 하죠. 그 다음에 뭐 품질 관리나 상표 관리, 출입국 관리. 우선 제목을 PL 론칭을 위한 중요한 이제 세 가지, 그래서 하나, 둘, 셋 이렇게 저희가 그냥 임의로 제 주관적인 겁니다. 제 그냥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. 세 가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요. 가장 1차원적인 거는 이제 제품 소싱에 관련된 거겠죠. 뭐 만약에 뭐 피해를 구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제품을 해야 될지 각자의 그 조건에 맞게 소싱을 하게 되고요. 뭐 소싱하는 루트는 뭐 유튜브에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1688도 있고 알리바바도 있고 기타 또 다른 것들도 몇 군데씩 있잖아요. 그런 데서 이제 제품을 소싱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상표 등록도 작업을 시작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발주하고 또 들어오고 통관하고 기타 이런 물류에 관련 부분된 것도 한 축을 이루겠죠.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제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장르를 썼고요. 여기 다 뭐 쓸 수가 없으니까. 그리고 이제 또 아마존 그 매니지먼트, 이거 뭐 매니지먼트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운영 능력이라고 해야 될지, 또 기존의 아마존에서의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하죠. 뭐 인벤토리 컨트롤은 기본이고, 리스팅을 만들어서 리스팅 최적화하는 것들, 그 다음에 뭐 URL 같은 거 관리하고, 그 다음에 뭐 키워드 작업, 키워드를 앞에 제목에 앞부분에 5월드에 내가 집중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키워드를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또 관련 스킬들이 있잖아요. 이 능력,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금은 필요하고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부분이 거의 한 7, 80%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뭐 약간 이제 외부 마케팅, 그러니까 광고도 대부분 아마존 안에 있는 CPC 그 광고로 대부분 했었고, 외부에서 하는 거는 쿠폰 작업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워낙 그 아마존 안에서 하는 광고의 단가가, 키워드 단가가 너무 세지면서 외부로 이제 방향을 찾다가 페이스북, 인스타, 매니챗 등 외부 쪽으로 이제
무게중심이 많이 흘러갔죠. 그러면서 이 능력,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론칭의 성공 여부가 거의 요즘 결정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파란색 부분은 밝은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고, 많이 얘기하고, 그 다음에 다들 그래도 어쨌든,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, 최근에 이 블랙햇이라고 해서, 약간, 뭔가 불법과 합법의 뭐 중간이라고 해야 되려나, 이런 테크닉들이 최근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죠. 정상적인 영역의 활동들의 포션보다는 이제 블랙햇을 쓸 수 있느냐, 쓸 수 없느냐, 그 루트를 아느냐, 모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시간이 갈수록. 근데 이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, 물론 저는 아직 그쪽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지만, 여기저기서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, 예, 이 부분도 이제 무시 못하게 됐어요. 그래서 갈수록 힘들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공동 런칭, 그다음에 서로 함께 공유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던 또 계기가,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니까, 자금은 어쨌든 제일 쉬운 부분이죠. 같이 할 때 돈 얼마씩 착출한다든가 얼마씩 부담한다든가, 이 부분은 아주 쉬운 부분인데, 이 나머지 영역들을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떻게 전문화를 하느냐에 따라서, 이걸 다 혼자서 전부 다 하기에는, 물론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있죠. 예, 당연히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는 거지. 나는 아니라는 거죠. 내가 과연 이 큰 세 부분과, 이 부분까지는 둘째치고라도 이 부분을 내가 다 소화할 만한 능력이 될까? 예, 거기에 저는 좀 자신이 없고, 그럴 거면 분업을 하면 어떨까? 이렇게 각각의 좀 칼처럼 이렇게 나눠지진 않겠지만, 그래도 어쨌든 서로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 그런 관계에서 팀플레이로 각자 맡은 영역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? 물론 부작용도 있겠죠. 혼자 내가 이거 다 할 줄 알면 그냥 별 문제 없이 하면 되는데, 만약에 세 명이서 전문성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, 이쪽이 됐든 혹은 둘이 됐든 상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뭔가 좀 저 사람이 소홀해서 이 전체 프로젝트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들면, 관계가 아무래도 소원해지겠죠.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, 어떻게 하면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야죠.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. 쉽지는 않은데 고민해보고 있습니다. 고민해보고 있고요. 또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제가 조언도 좀 구하고 있고요.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검증하면 좋을까. 그래서 제 말이 지금 뒤섞이고 있잖아요. 그만큼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고, 그렇게 쉽게 정리될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. 저도 서두를 생각은 없고요. 올해 안에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,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. 어차피 제가 아마존 비즈니스를 1, 2년 하고 말 생각으로 지금 투자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쯤에 해도 되고요.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
왜냐면은 그 방법이나 이런 어떤 자격이나 룰이나 이런 것들 정하는 것도 중요한데,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세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홀수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, 그 사람들 간에 그래도 인간적인 약간 유대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아직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제도나 이게 만약에 뭐 두세 번 혹은 서너 번 실행을 봤으면 어느 정도 그 포맷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시스템적으로 딱딱딱 진행하면 되는데, 그 로우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히 약간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약간 많은 부분들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계산적으로 돼버리면 어떤 결과를 보기 전에 그냥 파장이 날 것 같아서 처음에는 가능하면 좀 어느 정도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좀 신뢰가 좀 최소한의 밑바탕이 되면은 그때 한번 본격적으로 해 볼까? 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. 다시 말해서 뭐 꼭 뭐 옆에 있어야 된다거나 뭐 매일같이 매주 봐야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요즘은 뭐 스카이프부터 시작해서 그런 화상 채팅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, 뭐 한국에 있는 분과 미국에 있는 분 혹은 중국에 있는 분 뭐 얼마든지 콜라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막 공간적인 제약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것도 기술의 발달이 준 이익이겠죠. 네, 뭐 역시나 뭐 그냥 주저리 했습니다. 이런 그림에 이제 좀 더 살을 붙이고 역할을 붙이면 어떤 사람들이 적합한 사람이고 몇 명이 한 팀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, 뭐 조금씩 살이 붙게 되겠죠.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. 문제는 이 블랙캣이에요. 블랙캣. 알수록 좀 겁납니다. 이 블랙캣 쪽은. 근데 뭐 제가 겁낸다고 뭐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, 이것도 좀 알아봐야죠. 자, 지금까지 BL 런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, 가장 최근에 생각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좀 영역 이런 거에 대해서 가볍게 주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